오늘은 현역 의원 중에 이주영 의원이고 이제 심재철 의원이 또 삭발에 동참을 했는데 김 교수님, 글쎄 이게 삭발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네요. 예, 일단 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 방식들의 하나로서 좀 삭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저런 분노 행위에 대해서 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여당에 있는 라디오 프로에 나왔지만 코미디 같다 이렇게 당 대련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건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분노들을 표출해내는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또 국민들을 대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라면 폭넓게 이 부분들을 안아서 대화 타협의 지점을 가지고 소위 국민들이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하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청문이 지난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검찰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법적 판단이 전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삭발 투쟁을 지금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좀 국회 일도 같이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 원내 병행 투쟁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내 여론을 얻으시는 게 더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했을 때만이 소위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피해를 보는 건 좀 여당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38.5% 정도가 무응답 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전 이건 정당의 실패이고 정치의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계속 갔을 때 이 방식이 저희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저런 퍼포먼스가 큰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것이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런 퍼포먼스와 함께 하는 게 대통령을 탄핵해라. 아니면 이런 식의 구호가 들어갔을 때 저희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 지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적어도 상식적 범주에서 국민들의 민심들을 잘 반영하는 방식의 원내 병행 투쟁을 통해서 민심을 얻지 않으면 저는 여야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저런 걸 하긴 하더라도 좀 원내 병행 투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매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황교안 대표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패러디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다는 거는 일단 반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이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좀 패러디물로 계속 지금 새롭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인데 의외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시는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흉하지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막 서로 수염도 붙이고 머리도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투쟁에 있어서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 검색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삭발이 매일 이어지는 것도 그러한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단순히 야당만의 지금 그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보니까 거의 2,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도 서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전에 1987년도에 직선제 개헌을 놓고 그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어떤 투쟁과 함께 또 사회단체의 어떤 성명서 등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연상시켜 나가는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야당이 중심이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상당히 좀 공조를 하면서 이 투쟁의 불씨 자체가 이제 꺼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어떤 심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대표 스스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이 있었네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시원하죠? 멋있죠? 자랑스럽습니다. 옛날에 율브린너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더 멋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유머를 섞어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두화 professor, 일각에서는 이렇게 다들 이제 삭발을 하다 보니까 나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들 많이 물어보나 봐요. 저도 한 열흘 이상 계속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삭발을 감행하셨을 때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은 게 아니라 갑자기 약간 삭발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계기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일정 부분 결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나 야당의 이제 언론을 집중을 받는 그런 그리고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의 투탑이죠. 투탑 시스템인데 대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원내대표까지 할 때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릴레이로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원오브 댐으로 한다기보다 원내대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내, 장내, 장외 투쟁 투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삭발을 하실 때는 황교안 대표는 원외 대표라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외 투쟁을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내 투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집중하려면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투 트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장내에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삭발한 게 아니라 모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머리를 둔 채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이걸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불출마 선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분들께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안 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당의 지지도는 떨어지는데 왜 자유한국당 안 갈까? 그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구태정당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결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책 행위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자, 다음 선거 저 불출마하겠습니다. 자, 이 정권과 어떤 면에서 결연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한둘씩 이 삭발뿐만 아니라 쭉 이어져 나간다면 아마 국민들은 그때 정말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박은숙 의원은 좀 논란을 빚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진단도 있습니다. 위플리 증후군 말고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몰라요. 이게 하정우 평론가 정치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깊이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애초에 사과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 다른 신체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그런 단어를 종종 써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하태경 의원도 과거에 이 언어 관련해서 장애 있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단어를 썼고 이게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그런 말을 좀 쉽게 써왔던 문화이긴 한데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그런 말을 쉽게 쓰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걸 사회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를 캐치해서 인권 감수성을 예민하게 가지고 국민을 배려하고 이런 언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먼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제일 늦게 변화하고 국민이 잘 조심해서 잘 안 쓰는 말까지도 정치인이 계속해서 쓰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또 10대 미성년자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이런 장애인 폄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안 된다고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